따라서 적상추에 대한 이 농약에 대한 사용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농약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잔류 농약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점이 많아서 알아보러 가볼 건데요. 저랑 한번 같이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11 리포터 김유빈이라고 합니다. 동방아우로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정한주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작물에 대해서 잔류 분석 시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농민들이 이제 농약 잔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혹시 농약 잔류 시험은 왜 하는 것인지? 네, 우리가 농작물을 재배를 하다 보면 병이나 해충, 잡초 등에 의해서 수확물이 감소하거나 아예 수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에 대해서 이 병이나 해충에 대해 보호를 하기 위해서 농약을 살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농약을 살포한 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수확을 해서 먹기 전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얼마나 안전한지 검사하는 것을 농약 잔류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섭취하기 전에 잔류 허용 기준보다 낮게 나오는지 확인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잔류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약은 모두 검출이 나오나요? 대부분의 경우는 검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검출이 되는 양이 사람이 먹어도 괜찮은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 검출이 되는 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설정된 잔류 허용 기준보다 낮게 검출이 됩니다. 그 이유는 농약회사에서 농약을 등록하기 위해서 살포 방법 및 시기를 설계하여 실험을 하기 때문에 실제 검출되는 양이 식품안전처에서 설정한 잔류 허용 기준보다 낮게 검출이 되게 설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낮게 설계하신다고 하셨는데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농약 검출이 되었다 이런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 경우에는 실제 농약 잔류량이 식약처에서 설정한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해서 다뤄진 기사인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 농약에 해당되는 안전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해서 생긴 일입니다. 안전사용 기준은 농약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건데요. 이 안전사용 기준에는 희석 배수, 사용 시기, 살포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에 맞게 살포를 하게 되면 모두 잔류 허용 기준 이하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 작물인데요. 가령 벼에 사용하시는 약재를 살포하시다가 남는 농약을 주변 작물, 예를 들어 옥수수, 콩 등에 살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작물의 경우 그 기준을 0.01ppm으로 보기 때문에 또한 검출이 되었다고 기사에 나오게 됩니다. 네, 0.01ppm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감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감귤에 대한 잔류 허용 기준은 1.0ppm인데 실제 저희가 살포해서 검출되는 양은 일반적으로 0.4ppm 정도인데요. 대단히 안전한 수준이고요. 하지만 같은 날 살포되었던 주변 작물에서도 똑같이 0.4ppm이 검출되었다고 하면 미동력 작물 기준인 0.1ppm보다 40배 검출이라고 이렇게 기사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작물의 허용 기준이 다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동력된 작물의 경우 한 번만 살포해도 0.01ppm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0배, 50배, 100배로 기사화되는 겁니다. 요즘은 등록된 약재가 많기 때문에 라벨을 꼭 확인해서 살포해 주십시오. 혹시 용기 라벨의 글씨가 너무 작아서 보시기 힘드실 경우 우리 동방아그로 홈페이지를 검색하셔서 국내 모든 농약에 대해 검색하실 수 있으며 하단에는 잔류 허용 기준에 대한 자료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이 애용 부탁드립니다. 동방아그로 홈페이지에서는 모든 정보사항을 다 볼 수 있군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애용해서 찾아볼게요. 그럼 이제 동방학으로 홈페이지에 올라온 온라인 게시판 시청자 사연 중 잔류 시험에 관한 이제 첫 번째 질문 한번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방울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제 하우스에는 방제 시스템이 없어서 옆면 시비 방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렐은 관수가 가능하다길래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엑시렐에 관수했을 때 열매에서 농약이 검출이 안 되는가 궁금합니다. 국내 등록되어 있는 농약은 농민이 실제 사용하는 방법으로 살포하여 시험 결과까지 확인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질문사항에 주신 것처럼 걱정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엑시렐의 경우도 관주 처리 후 수확한 작물의 잔류량은 경협 처리보다 훨씬 낮은 잔류량을 보이거나 아예 잔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경찰서에서 질문을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경찰서 진흥팀 수사관 이라고 합니다. 자,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에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자, 위 사건은 적상추에서 포레히트 성분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는 고발된 사건으로 여기에 사용된 농약 제품이 사이메트입니다. 사이메트의 안정사용 기준을 확인해보니 사용하는 작물 중에 적상추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상추에는 사이메트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그게 아니면 적상추에 대한 사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가요? 농약을 잘못 사용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군요. 우선 작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상추는 상추 품종의 일종으로 그냥 상추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상추에 사용한 포레이트라는 성분의 사이메트 농약은 국내에서 상추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적상추에 대한 이 농약에 대한 사용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적상추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산하신 적상추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폐기 처분하셔야 하고 농약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다 보면은 식품위생법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파워샷을 2023년 4월 23일에 매실에 살포하였습니다. 자, 한 달 뒤인 5월 23일에 잔류 검사를 하면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수치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파워샷 액상수화제의 매실에 대한 안전 사용 일수는 14일이고요. 잔류 허용 기준은 0.7 ppm인데 등록 사항대로 살포하였을 경우 14일 뒤에는 안전하게 식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고추의 농약은 끝에 가장 많이 있어서 끝을 따고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지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고추의 잔류 검사는 일부만 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갈아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고추의 안전 사용 기준에 맞게 약재를 살포할 경우 허용치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고추의 끝만 딴다고 하셨는데 그럼 실제로 저희가 고추 끝만 따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이거를 시험하셔가지고 결과를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네, 고추 내에 있는 농약 성분을 추출하러 가는 과정에 가고 있습니다. 네, 같이 가시죠. 네.
연구원님 이게 뭐예요? 방금 고추를 가지고 와서 추출해서 가져온 시료의 상태입니다. 방금 조제한 고추를 일정량 무게를 측량한 다음 육용매를 넣고 교반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층이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층이 분리되어 있는 윗부분을 따서 최종 저희가 분석기기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오시죠. 연구원님 이제 빨리 결과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시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고추의 위치에 따라 약간의 결과치는 다르긴 하나 실제 저희가 실험할 때는 시료 전체를 갈아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실제 안전사용 기준에 약제 처리를 하시게 되면 농산물 생산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저희도 이제 고추 전체적으로 맛있게 다 먹어도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방학으로 정한주 연구원님이 좋은 답변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더 궁금한 거는 동방학으로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온라인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이제 유튜브 댓글창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영상 만들어가지고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연구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